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P5가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되면서 내년에는 6에서 최대 7만 명 정도의 기술 1인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방송을 했었고, 제가 또 해당되는 카톡에다 SNS에 많이 올렸었죠. 전화도 받고, 또 우리 평택이라든가 고덕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그 폭락론자들이 이 엔비디아를 타겟으로 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7장의 팩트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AI 거품 전부 오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77.82달러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 4조 3210억 달러 5조 달러가 넘 돌파를 했었는데 그냥 7조 달러 이 정도 막 될 것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가장 큰 영향은 구글입니다. 구글의 TPU가 지금 성능이 좋고 가성비도 좋다 그러고 메타가 TPU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구글의 TPU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 전부 오해다. 엔비디아가 직접 하여튼 거기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그 논란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순환 금융.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빅테크 기업들한테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러면 또 빅테크가 엔비디아에 GPU를 사주고, 이런 얘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래 같은데, 자전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거품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자전거래하고 순환금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크게 분석 1번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거품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7장 문서, 팩트 시트로 반박을 냈는데, 엔비디아가 이례적으로 아주 반박 자료를 내면서 강하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했죠.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폭락론자들이 엔비디아를 걸고 넘어진 거죠. 7장짜리 팩트 체크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최근 AI 거품론, 회계 의혹,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6가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접 반박한 6가지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오히려 개선이 됐는데 폭락론자 마이클 버리는 대금 회수가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인 빅테크들이 돈을 늦게 낸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기에는 52일, 3분기에는 52일로 줄어들었다. 평균 53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체 채권은 무시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재고가 폭증한다. 신제품 블랙웰 대비해서 선제 비축한 거다. 이거는 비축을 한 거지 재고가 아니다. 3분기 재고는 32%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지만 블랙웰 출시 전에 원자재 부품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 650억 달러에 맞추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팔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잘 팔릴 것을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쌓아놨다. 이런 거죠. 자사주 매입 효과가 없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EPS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EPS가 상승을 하고 2천억 달러 시총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도 주식수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매입은 911억 달러고 평균 매입가는 51달러다. 그래서 EPS가 5% 개선이 됐다. 그래서 시총이 플러스 200억 달러 정도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자사주 매입은 대성공이다. 네 번째로는 외부인들이 매도가 너무 많다. 그 중에 이제 손정의 회장이라든가 피터 틸,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했냐? 그들은 내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자의 정보에 의해 한 매도, 그러면 자전거래가 되는 거죠. 개인 포트폴리오 조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가상각이 과소개장됐다. GPU 수명이 4에서 6년, 업계와 평균 동일하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소재를 영화화했던 빅쇼트라는 영화에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폭락론자죠. 폭락론자 마이클 버리가 일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GPU 감가상각을 길게 잡아서 실적을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뭐 4에서 6년 그 정도다. 이게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주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AI 거품론이 실제하다. 엔비디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삼가 기준은 업계 평균치와 일치한다. 고객사도 4에서 6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회계 부정은 없다. 그래서 수은행 금융이 이게 논란이 많이 돼요.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표를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매출의 3에서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하죠. 그러면 다시 이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일부 해석은 허상 매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의 공식적인 답변은 전략적인 투자 규모는 작고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7%, 대부분 매출은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다. 그래서 실적의 대부분은 진짜 수요를 기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젠슨 황의 메시지, 시장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 그래서 최근 내부적으로도 AI 법을 우려가 적지 않은데, 젠슨 황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요렇게 또 스테이 포커스드 해가지고 집중하라 그래. 시장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역대 최대의 컴퓨팅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앞에 나와 있는 6가지를 자 이렇게 다 정리한 겁니다. 다 의혹을 나타내면 반박을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맥을 못 치고 있죠. 분석 1의 결론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직접 반박 문서를 냈습니다. 팩트 시트를 냈죠. AI 거품이 아니라 단기 과열 속의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재고, 매출 채권, 감가상각, 순환금융, 핵심 쟁점 모두 엔비디아 입장에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반박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환금융. 요겁니다. 요거의 본질에 대해서. 이거는 자전거래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자전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엔비디아가 여기 이제 그 코어 위부에다가 5% 소유 및 여기 이제 용량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얘가 또 여기에다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코어 위부는 칩 위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는 오픈 AI에다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 오픈 AI도 수백만 개의 GPU 칩을 사주고, 그리고 또 오픈 AI는 오라클에다가 또 3,000억 달러를 구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또 오라클은 또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 규모의 칩을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자전거래하고는 다르다. 도표가 뜻하는, 엔비디아가 설명하는 이 도표는 자전거래가 아니다. 순환금융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매출의 3 내지 7%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순환금융이 논란이 되었냐면,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스타트업이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고 이 구조가 사실상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근거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픈 AI, 엔트로픽이라든가 여러 스타트업 페이지들이 GPU 구매 사례가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순환금융은 이 자전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자전거래는 서로 짜고 치는 겁니다. 서로 짜고 치고.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같은 변끼리 매매 대상물을 사고 파는 거래죠.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래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자전거래는 불법이에요. 동일 주체가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범죄예요. 그러나
순환금융은 독립된 회사들이 연결된 투자 성장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스타트업, GPU 구배. 그래서 실제 사업 목적 기반의 정상적인 거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 문제 삼는 거죠. 목적은 자전거래의 목적은 이제 실적을 조작하고 시장을 조작하고 가짜 거래량을 가격 만드는 이런 것이 자전거래의 목적이지만 순환금융의 목적은 생태계를 투자를 하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스타트업을 이제 성장을 지원하고 실사용 기반의 GPU를 구매하는 것이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돈의 흐름을 봐도 자전거래는 같은 주체, 왼손에서 오른손 되돌아가는 불법 구조지만 순환금융은 이게 은행에서 스타트업으로 또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엔비디아 이렇게 가고 돈의 흐름이 다수 독립된 주체 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보면 자전거래는 완전한 허상이죠.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신한금융은 일부 과열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수요, 사용은 실제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AI 거품 전부 오해다. 엔비디아가 7장의 문서로 한 방을 날렸지만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이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구글의 TPU까지 그냥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휘청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제 사그러들지 않지요. AI 스타트업의 매출보다 GPU 캐펙스가 훨씬 크다. 지속 가능한 수요인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하고 엔비디아의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투자자들이 너무 빨라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 이제 VC가 엔비디아 생태계에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 위험 분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버블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닷컴 버블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핵심 매출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메가테크, 빅테크 5,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메타, 오라클 이런 데서 전체 매출의 70%가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버블이고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AI 인프라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래서 언어 모델에서 이미지, 비디오, 멀티모달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기업, 산업 전체가 AI 생태계로 지금 전환 중인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의 절대적인 수혜자고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환금융과 자전거래를 결론을 내보면 순환금융은 일부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자전거래처럼 인위적 허구적 수요가 아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의 핵심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다. 따라서 순환금융 기반의 AI 거품론은 과열 신호일 수는 있지만 붕괴 신호는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봤던 것, 두 번째 것을 메시지를 합해서 해보면 AI 거품은 있다. 논란은 있다.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를 부정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고 핵심 수요는 구조적 장기적이며 순환금융은 매출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이 TPU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나타낼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받아봤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구글의 TPU라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지금 글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약간 출렁을 하겠지만은 엔비디아의 공고한 그 쿠다 생태계가 이렇게 붕괴되거나 구글, 어떤 분들은 구글의 그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